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지금 뭐 주식이 그 전 세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못 올라가고 있지요. 왜 못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추세가 뭐 하락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기가 꼭대기였지요. 여기가 꼭대기였고 여기 꼭대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중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까지 내려온 거를 A파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요래 내려온 게 A파, 그리고 이게 반등 B파, 그리고 C파가 A, B, C, D, E 해가지고 내려옵니다. 이거는 A, B, C가 떨어지는데 요래 된 거는 뭐 파동교대 현상으로 봐도 됩니다. 여기서 1, 2, 3, 이 3파가 60분봉을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. 2파의 꼭대기가 뭐 8월 말쯤이죠. 8월 말, 9월 초 요때쯤에 요 B파의 꼭대기고 또 C파의 시작이 요때입니다. 그 6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8월 말이죠. 여기가 B파 끝이 나고 C파가 시작하는 곳입니다. C파의 1, 2, 3. 이 2가 내려오면 상당히 복잡하지요. 복잡하게 내려오다가 요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. 끝이 났는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저점이 여기입니다.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1, 2, 3 파가 나왔고, 그래서 이 4파가 지금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. 복잡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고점을 참 뚫기도 어려워 가지고 여기서 또 바닥을 찍고,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, 여기서 하락 A, B, C가 되는데, 하락 A, 하락 B, 반등 B, 하락 C가 여기인 줄 알았더니 이까지 왔습니다. C가 이 정도 같으면은 길이가 이 정도 되니까 지금 4파 반등의 길이가 좀 짧지요, 이 하락에 비해서. 그래서 여기 길이가 옆으로 조금 더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. 그 와중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변동폭은 커졌는데 프리미엄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. 변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큰 그 파생해서 옵션에서 큰 수익을 내죠. 반대는 상당히 많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파생 쪽에서 12월물, 11월물 지난달에 얘기했습니다. 지금이 11월물인데 11월물보다 12월물이 조금 더 걱정이 많이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12월물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.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. 아직 일주일이 넘게 남았거든요.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이니까. 근데 차월물, 그러니까 12월물이 보통 때 지금까지 쭉 흘러온 거로 따지면은 월물이 시작할 때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11월물이고 12월물을 보면은 ATM이 대략 뭐 7.7, 8.3 뭐 두 개 합쳐 가지고 16 정도 되니까 보통 시작할 때의 프리미엄 정도니까 12월물이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떨어지겠죠. 이 변동성이 쪼그라들었다가 폭발을 하게 되면은 방향을 정해가지고 많이 가게 됩니다. 그럼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지, 뭐 올라간다는 얘기는
자, 여기 A, B, C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뭐 지나봐야 알지만은 지금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. 이게 바닥을 짚고 올라간 걸 수도 있고 이거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. 깨고 내려온다는 거는 여기서 앞에서 내려왔던 게 이까지가 A파로 끝이 나고 반등 B파가 들어오고 C가 내려간다는 뜻일 수도 있고 여기서 A, B, C, D, E 이래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나는 지금 요 C에서 A, B, C에서 여기 1, 2, 3, 4파가 지금 진행 중이다. 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 고점을 뚫을지 이 저점을 뚫을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거 보면은 굉장히 공포스럽지요. 이래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거를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입니다. 그리고 지금 위클리 옵션이 일주일마다 옵션이 생겼다가 소멸하는 위클리 옵션이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. 규모가 상당히 많이 커져가지고 이 위클리가 꼬리고 월물 옵션이 몸통이라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만큼 위클리가 규모가 커졌습니다. 많이 큽니다. 그래서 위클리 옵션에서 수익을 갖다가 내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. 왜냐? 메이저 세력이 이 파생판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판도 우리나라 주식판도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했는데 파생판은 완전히 소나기에 놓고 갖고 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만들고 오락내락 만들면서 평소 같으면은 뭐 몇십 프로 안 날 걸 갖다가 몇 배씩 나게 만드는 그런 판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방향은 하방으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언제 내려갈 거냐? 그게 조금 애매해서 그럽니다. 자, 1파가 내려오고 2파 조정이 이래 있었잖아요. 이 2파의 조정이 있어가지고 1파의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까지 시간이 요 1파의 시간보다 더 길지요. 길었습니다. 그리고 이 3파의 기간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기간보다 4파의 기간이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. 조금 길어졌습니다. 그래서 재수 없으면은 여기서 바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일단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치시는 게 좋다. 수익 나면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. 자, 요날이죠. 이틀 전에 내가 월요일날 박사님 만났을 때 자금이 인고가 났다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몰려있는 상황이다. 수익 난 것도 없다. 전부 평가손이 돼 있었거든요. 그리고 신용을 쓰는데 신용을 갖다가 이제 비중을 조절해 가지고 씁니다. 여러분들은 따라 쓰면 안 됩니다. 신용을 쓰는데 여러분들 절대 쓰지 마세요. 신용을 안 쓰면은 주식시장에 퇴출될 염려가 상장 폐지 말고는 없지요. 근데 신용을 쓰게 되면은 상장 폐지가 안 돼도 퇴출됩니다. 막 예전에는 깡통이라는 게 100%를 마이너스 100%가 깡통이었는데 개념이 바뀌어 가지고 요즘은 50%를 깡통이라 하는 행지도 꽤 오래됩니다. 아마 20년 넘었으니까. 그래서 요 상태에서 올라갈 거라고 봤거든요. 그래서 딱 보니까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. 급등을 하고 장중에 이렇게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박사님은 많은 거를 수익을 내고 또 털었겠지요. 슈팅이 나왔으니까.
많은 물려있던 많은 주식들을 수익을 내고 틀었습니다. 요즘은 물릴 때 좀 많이 물리더라고요. 예전에는 물리면은 한 자릿수가 물렸습니다. 대부분. 뭐 2%, 3%, 많아봐야 5, 6%, 7% 이랬는데 지금은 앞에 일자가 더 붙습니다. 10%, 10몇 프로씩 막 붙습니다. 물리는 게 평가손이.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 박사님 그랜 내역을 갖다가 뭐 올린 게 있어가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또 뭐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보여주면은 또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내가 말로 하겠습니다. 말로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올라올 때 조금 벌었습니다. 내려갈 때도 물론 벌었겠지요. 그래서 다 물리 있으면은 마이너스 나 있으면 안 팝니다. 근데 사고 팔고 할 돈이 없다는 얘기죠. 다 물려가지고.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1년에 거의 몇 번 안 나옵니다. 뭐 본인 말로는 두세 번 정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1년에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나오죠.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런 경우들이 한 2, 3년에 한두 번 나오더라고요. 2, 3년에 두세 번 나오는가? 뭐 어쨌거나 그 정도 나옵니다. 근데 이렇게 얼마 떨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. 그런데도 그래 물렸어요. 요럴 때는 통상 슈팅이 나오더라. 슈팅이 나왔지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요 두 개 올라간 것만큼 또 빼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밑으로 밀면은 파생 쪽에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밀 가능성도 있고 또 위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양쪽으로 반반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. 그 위클리 옵션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위클리 옵션은 뭐 오늘 아랫방향으로 이어서 요까지 내려온 게 건 10배가 넘게 났더라고요. 아침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저걸 잡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물론 잡았어도 하방으로 잡았어도 뭐 몇 프로 못 먹고 팔았겠죠. 뭐 20, 30% 먹고 팔았겠죠. 뭐 10배가 넘게 났으니까 뭐 1000%가 넘게 난 거죠. 위클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흔들기가 나올 거라고 내가 영상을 갖다가 올려드렸었습니다. 흔들기라고.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요 파동이 지금 좀 복잡하잖아요. 복잡해서 이 조정 파동이 더 복잡해진 겁니다. 그래서 이 복잡한 게 이걸로 끝이 날 거냐?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함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많고 나는 지금 당장은 이거보다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그래 많지 않다 이번 월물에 뭐 그래 생각하는 중이거든요. 뭐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 생각하는 중입니다. 그래서 옆으로 행보를 다 하든지 아니면 이 전 고점을 뚫고 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보시다시피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올라가는 와중에 여기서 올라가는 와중에 떨어졌지요. 통상 볼린저 밴드 하단에 걸리면은 상단까지 가거든요. 근데 요때 하락을 하면서 못 올라갔지요. 중단선을 뚫었다 내렸다 뚫었다 내렸다 하면서 내려왔고 하단을 세게 뚫고 내려와서 중단을 뚫고 올라갔다 아닙니까? 그리고 상단까지 올라간다 생각했는데 지금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과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나는 일단 반반으로 본다. 반반을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얘기입니다. 결국은 요 깨고 내려갑니다. 내려가는데 내려간 형태를 어떤 형태를 줄 거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뭐 돈을 버는 게 좋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하락장에서 돈을 벌기가 어렵지요. 그래서 가능하면 올라오면은 현금화를 시켜라. 뭐 얼만큼 올라올지 알 수 없습니다. 이거 올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위로 가는 갑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
요 고점을 뚫고 나면은 요 빨간 고점 있지요. 요 고점과 요 추세, 어제도 추세에 걸려서 내려왔지요. 오늘도 추세에 시작해서 내려왔지요. 이 추세를 조만간에 뚫는다면은 위로 좀 올라가겠지요. 그러면 추세가 뚫렸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. 좋아하면은 뭐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갖다가 조금 분위기를 그렇게 띄운 다음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, 이렇게 앞전부터 내가 예상을 하고 있었지요. 영상 다 만들어 올렸습니다. 잘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그건 할 수 없고, 내가 줄기차게 반복해서 얘기를 계속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. 자, 그래서 물린 거 중에서 요런 조정장일 때는 갈놈들은 순환매로 한 번씩 슈팅이 나오거든요. 그때 슈팅이 나올 때 내가 물려있던 게 수익이 나면 팔고 현금하시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조심하는 게 좋다. 짧게 단타 치는 게 좋다. 뭐 짧다는 거는 갈 것 같다 이러면은 그날 샀다가 그날 판다든지, 뭐 그 다음날 판다든지, 짧게 갖고 가는 게 좋지. 좀 더 갈 거다 싶어가 들고 있으면은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이제 완전히 윗방향으로 간다고 보게 되는 거는, 글쎄요, 추세가 다시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, 아직 그런 기미는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추세가 아직 역전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. 나는 이 지금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다, 고 보입니다. 아직은. 그리고 내가 지금 보는 게 A, B, C 파잖아요. 이 C파도 지금 진행 중이다, 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C파의 D파가 끝이 난 건지 더 갈 건지, 이거는 굉장히 좀 알아내기가 복잡합니다. 그냥 뭐 쉽게 보면은 뭐 상승 하나 둘 셋 해가 꼭대기 치고 하락 A, B, C 들어왔다가 재차 올라가면 딱 좋거든요. 아니면 여기서 이래 올랐으니까 한번 조정 받았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재차 요거 뚫고 올라가 주면은 그러면은 요 갭을 메우면서 이제 분위기를 갖다 확 바꾸게 되지요. 그리고 어느 순간에 폭락을 시키면은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인데, 뭐 그런 방법으로 폭락을 시킬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.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때 내가 사고 싶은 주식, 망하지 않을 주식, 다음에 대세가 될 만한 주식, 이런 주식을 주익히 봐놨다가 그런 주식들을 내려가면은 분할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여당 후보는 이재명으로 결정이 났지요. 야당 후보는 지금 뭐 경합 중인데, 4명이 경합 중인데 뭐 언제 결정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둘이가 강하게 붙은 것 같아요. 윤석열이하고 홍준표하고. 그래서 윤석열이나 홍준표 요 둘 중에 한 명이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많을 거고, 제1야당 중에서 여당은 이재명이가 대권 후보가 됐지요.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뭐 심상정이가 뭐 요번에는 중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, 뭐 정치인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 끝나봐야 하는 거고, 안철수가 또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했지요.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. 근데 안철수가 이번에는 심상정보다도 지지율이 못하더라고요. 못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뭐 나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들었는데, 뭐 심상정이가 뭐 9%인가 그렇고 지지율이, 안철수가 뭐 7%인가 뭐 이런 얘기 했는데, 뭐 확인을 해보세요. 나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, 어쨌거나 심상정이보다 안철수가 더 낫다, 뭐 이런 얘기가 뭐 들리고 있거든요. 뭐
나한테 뭐 간혹 뭐 묻는 사람이 있는데 왜 묻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냐 물어보면 나는 뭐 이재명이 될 것 같아 뭐 하는 얘기를 하지요. 이재명이 뭐 구속됐다는 말도 있고 별의별 말이 다 있는데 그 말 옛날부터 나왔습니다. 옛날부터 나왔는데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. 뭐 근데 까딱 없잖아요.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8, 90% 이상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3명이 있지요. 3명이란 얘기는 그 제1야당에서 아직 후보 결정이 안 돼서 3명이라 그러고 좀 지나면 이제 2명은 압축이 되겠지요. 어쨌거나 지금은 아직 그 3명이라 보고 이 3명 중에서 누가 되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까를 생각해 보고 누가 되면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질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기고 있고 잘 못 올라가는 거는 이재명이 되면은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. 나는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관계가 없습니다. 떨어지면 오히려 좋지요. 나중에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나는 뭐 내리거나 오르거나 큰 폭으로 움직여주면은 나는 좋습니다.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습니다. 큰 폭으로 움직여주면 가장 좋습니다. 여러분들은 올라야 먹지 내리면 못 먹잖아요. 그렇다고 인버스 잘못 건드렸다가 또 골로 가는 수가 생기겠지요. 인버스를 건들려면 아예 앞에서 건드리는 게 맞지 지금은 건들 때가 아닙니다. 뭐 지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반등이 얼마큼 돌지 알 수가 없거든요. 반등이 요 꼭대기로 끝이 난 건지 한 3100까지 올라올지 3200까지 올라올지 알 수가 없어요. 어쨌거나 밑으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언제 갈 거냐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또 왜 그래 보느냐 하면은 뭐 그래 본 이유가 또 있지요. 자, 이 코스피 이 선물을 보게 되면은 그 12월물이 있고 다음 3월물이 또 있거든요. 2022년 3월물 12월물은 현재가가 389.05 3월물은 385.30입니다.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. 거의 4포인트 가까이 나거든요. 한 3.7포인트 정도 나고 있는데 3.75포인트 3.7포인트 나는데 약 4포인트쯤 됩니다. 이 갭이 굉장히 큰 겁니다.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구나. 선물이 그러니까 선물은 미래를 예측하고 지수를 나타내는 게 선물 지수 아닙니까? 그래서 내년 3월에는 더 떨어지겠구나 하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. 뭐 그때가 떨어질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추세는 아직도 하방이고 올라오면 올라왔는데 내가 보유한 주식이 수익이 난다. 그럼 파는 게 좋다. 실력이 되는 사람은 뭐 내려갈 때 분할 매수했다가 슈팅 넣으면 팔고 이게 고수들이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이죠.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뭐 그거 잘못하면은 물리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 비중을 조절해야 되고 그 비율을 갖다 조절해 가지고 전체 트레이딩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야지. 그거 내려가는 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리 가지고 올라가는 거 뻔히 아는데 먹도 못하고 수익도 못 내고 이러면은 곤란하겠지요. 그래서 내 채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뭐 절반 이상은 또는 80% 이상은 아마도 웬만한 이 지식은 다 가지고 있고 단지 몇 가지를 몰라 가지고 수익을 못 내는 사람, 벌었다 잃었다를 지속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커브 메탈린 같은 경우는 계속 벌고 있다고 들었는데 벌었다 잃었다
거의 벌면서 한 번씩 이럴 때 버는 거를 다 뱉어낸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알려드렸지요. 그 방법을 쓰고 6개월, 1년, 2년 지나면은 이제는 다시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. 그 꼭 지켜야 됩니다. 그 중요한 겁니다. 내 말대로 하면은 돈을 지속적으로 계좌를 우상향시키면서 벌 수 있습니다.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깍꿍님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. 목적이 올림픽 정신이 아니면은 돈 버는 게 목적이면은 돈 확실하게 벌 수 있다 싶을 때만 들어가는 게 옳습니다. 그래도 돈 못 버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장에 계속 붙어 있어 가지고 돈 벌겠다고 덤비들면은 그 백전필패입니다. 자, 오늘 어쨌거나 올랐다 내렸다 하는 흔들기가 한동안 좀 더 계속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. 뭐 더 깊이 흔들지, 더 위로 흔들지, 뭐 진폭을 더 크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. 예를 들어서 내일 어찌 될 거냐, 둘 중에 하나를 집어라 이러면은 글쎄요, 남들이 대부분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나는 반대로 아예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은 위로 올리겠지요. 그래서 나는 위로 올릴 가능성도 꽤나 있다. 얼만큼? 이거 절반 정도. 또 재수 없으면은 뭐 요 내린 폭만큼 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예상을 하는 거는 어리석다. 지금 상황에서 파생하는 사람은 눈꽃만큼만 들고 굳이 하겠다면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맞고 뭐 주식 하는 사람은 이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치는 게 맞다. 그 매매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가능하면은 올라오면은 좀 털어내는 게 현금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. 한 몇 달 후에 상당히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지요. 한번 올라가고 나서 하방으로 내려가면은 꽤 내려갈 것 같아. 지금 그 미국이 많이 올랐거든요. 많이 올랐고 미국 차트를 보면은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. 근데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에 와 있습니다. 뭐 조정받고 또 올라가겠지만은 그 조정이 꽤 깊을 수 있거든요. 그럼 미국이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? 아니라 생각하거든요. 미국이 오를 때 조금밖에 못 올랐지만은 미국이 내릴 때 우리 따라서 더 많이 내릴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저점도 위험하다.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식을 갖다가 당분간 좀 쉬든가 아니면은 내가 100이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10 정도만 가지고 하든가 90 정도는 현금으로 계속 들고 있든가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고 뭐 박사님하고는 좀 다릅니다. 박사님은 항상 주식을 거의 풀에 가깝게 가지고 있습니다. 현금 한 30% 빼놓고는 주식을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. 풀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은 한 70% 주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70%를 가지고 또 신용도 가지고 있습니다. 30%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요. 왜냐하면 현금을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. 그런데 현금이 물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다 물리는 경우. 물린다는 얘기는 이익이 없고 평가손 날 때 얘기입니다. 손실 나면 절대로 안 팝니다. 박사님은. 절대라는 개념이 어쩌다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는데 지지난달에 한번 무너졌지요. 그거는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털어냈는데 유상증자를 받으려 하다가 안 받는 걸로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뭐 그렇게 된 거지. 그냥 들고 있었으면은 평소 같으면 그냥 들고 있었고 손실 날 이유도 없었죠. 뭐 어쨌거나 뭐 결과적으로 팔았으니까 손실이 났고
뭐 일부러 손실낸 거는 아니지만은 뭐 일부러 손실낸 거 뭐 비슷하게 됐지요. 왜 들고 있으면 또 올라갈 거니까. 그 손실난 것도 박사님 특별한 기법이 있거든요. 살깎기 기법이라고.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 수익으로 돌립니다.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은 거 보면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흔들기가 심하게 계속 놓을 거다. 그리고 어느 방향을 잡을 거다. 그리고 어느 방향이 끝나면은 다시 하방으로 강하게 갈 거다.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